아이고 힘들어. 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기어코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죄송하지만 박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역대 최강팀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게 8강 진출을 한 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마음이죠. 당장에 엄청난 체력 소비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8강 호주전 어떻게 치르게 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김세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힘겹게 8강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상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팬들은 16강전을 치르기 전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게 질 거라는 안티 팬들이 도배를 이루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몇몇 선수들을 출전시키면 안 된다면서 비난이 심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 깔끔한 승리, 대승, 그런 희망을 봐야만 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나왔을 때 클린스만이 그동안 보였던 여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었을까 하는 파격적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10개월을 맡는 동안 3백을 본 적이 없는데 김민재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건가 할 정도로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박용우가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골키퍼는 조현우가 맡고 3백에 정승현, 김민재, 김영권, 메인 센터백이 모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풀백에 설영우와 김태환을 선발 출전시키면서 왼발 풀백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 황인범, 이재성, 양쪽 측면을 이강인, 정우영이 맡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면서 조규성을 벤치에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여론에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를 하고 미드필더 숫자를 높이는 걸 원했다 보니 0.5점 정도 점수는 딴 거죠. 네. 이에 맞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우선 FIFA 랭킹과 상관없이 아시아에서 강호로 불리는 팀이었고 이번에도 조 1위로 올라왔던 만큼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거기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웃이다 보니 경기장에 3만여 명의 사우디아라비아 관중들로 들어차면서 한국은 졸지에 원정 경기를 뛰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이번 16강전이 치러지는 곳은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 때 조별예선 3경기를 한 장소에서 치르게 되었는데 이 16강전도 익숙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미 말레이시아에게 일격을 당한 후 수비 부분에 선수들과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수비의 안정을 위한 라인업이었습니다. 어차피 공격진의 무게감은 아시아 최강이니까요. 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러려고 3백 한 건 아닐 텐데 왜 밀리는 거죠? 아니 왜 내려앉아 있는 거죠? 사우디는 대놓고 한국을 상대로 공격 축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사우디가 강팀인가요? 이 이상한 상황은 충격적으로 20여 분 동안 흘러갔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정말 수비 쪽 라인이 안정적이긴 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극단적이요?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매우 떨어진 한국이 된 거죠. 이강인, 손흥민도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 강팀을 상대하고 있는 듯한 이 경기는 황인범이 분위기를 한번 바꿔줬습니다. 시원한 롱패스와 함께 손흥민에게 정확히 배달이 되면서 찬스를 맞았는데 손흥민의 살짝 조급함이 느껴졌고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태환의 패스에 손흥민이 슈팅을 날려봤는데 발등에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서 약한 슈팅이 골키퍼가 쉽게 처리해버렸습니다. 우선 이때까지 점유율 자체가 4대6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30여 분 지나서 점점 점유율을 높여갔지만 뭔가 골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어 보였습니다. 16강전에서 전반전에 0대0은 아예 없었는데 그러니까 더 적응도 안 됐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팔레스타인, 우즈베키스탄, 태국 모두 전반에 골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아시아에서 1티어 국가들인데 무슨 결승전도 아니고 골이 없이 경기가 진행되는 건 이미 한국 입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전반 40분 사우디에게 실점할 위기에 처하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슛이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왔고 이어진 세컨볼에서도 대위기를 겪다가 겨우 김민재가 가까스로 처리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사우디가 선제골을 넣어버린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전반전 한국은 총 슈팅이 4개가 고작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어떤 기록인지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공격진만큼은 슈퍼스타 2명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로 쫙 깔려있는데 사실 망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클린스만 감독이 표적이 되죠. 그런데 이건 클린스만 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찬스 상황에서의 패스는 예리함이 떨어지고 김태환은 뭘 하려고는 하는데 타이밍을 계속 놓치면서 공격수들이 기다리게 되니까 당연히 찬스 만들기도 어렵게 되죠. 한국은 원터치 패스 부분에서 많은 약점이 보였습니다. 아니, 백패스만 정확해. 후반에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 정우영 폼도 좋지 않아서 바꿨으면 좋겠고, 이재성이 폼이 좋았을 때보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5%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치니 감독이 장신 이진급 공격수로 교체를 했는데 한국의 코너킥에서 약점이 보였으니 그걸 노린 듯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여유는 있었습니다. 질 거란 생각은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맙니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에 있던 사우디 선수에게 볼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걸 김민재가 눈치채고 압박을 하러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볼이 사우디 선수의 트랙이 되면서 절묘한 패스로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후반 교체로 투입된 그 이진 선수에게 단독 찬스가 오면서 한국이 실점을 해버렸습니다. 만치니 용병술 적중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김민재 실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사우디 홈 관중들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한국의 16강 광탈이 예약되어버린 초유의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경기력이라도 압도하면서 치명적인 실점이었다면 할 수 있다 하면서 시작하면 되는데 돌파구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은 더 당황해서인지 공격 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10분이 되어서 먼저 황희찬을 정우영과 교체시키면서 투입했는데 황희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건지 황희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잊고 있었던 그 광경을 또 보고 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대로 아시아 품격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침대 축구로 시작하는데 아니 바보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추가 시간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100년째 침대 축구를 하냐고요. 만치니마저도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지네들끼리 부딪혔는데도 부상, 이강인과 가벼운 접촉이었는데도 부상. 아니, 나는 무릎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손흥민이라면 강력한 불만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로 자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후반 20분이 되어서는 이제 포백으로 전환시키는 교체를 했고 조규성도 투입하면서 본래 베스트 11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계속해서 한 골을 지키려고 수비적으로 나왔고 침대 축구만 5번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새벽 2시가 넘은 상황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기는 후반 35분부터 보면 되는 경기였습니다. 남은 정규 시간 10분 그리고 추가 시간까지 10분, 이렇게 20분간 우리는 그야말로 파상 공세 맹공을 퍼부었는데 사우디 아흐메드 골키퍼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이건 됐다, 이건 골이다 하는 슈팅들을 죄다 막아냈고 거기다가 사우디 수비들이 골문 앞에서 몸을 던져서 슈팅을 다 막아내는데 와, 이건 정말 피가 말라서 이 새벽에 소리를 몇 번이나 지르게 됐습니다. 먼저 85분 상황, 황희찬이 왼쪽 측면으로 절묘하게 파고들었고 침착하게 프리로 있던 황인범에게 컷백으로 연결했습니다. 황인범은 잡지 않고 넘어지면서 다이렉트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걸 역동작에 걸리면서도 발끝으로 쳐내버렸습니다. 이건 무조건 골이다 싶어서 됐다 하는 순간에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 상황에서 설령우의 슈팅과 손흥민의 슈팅까지 사우디 수비들이 몸을 날려서 다 막아내버렸습니다. 추가 시간 10분이 주어진 상황에선 조규성의 전매 특허 헤딩슛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는 황희찬의 골문 구석으로 가는 헤딩슛까지 막아냈습니다. 와, 이건 누가 봐도 패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사우디가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박스 안에서 설령의 크로스에 기어이 조규성이 높은 타점으로 헤딩골을 넣으면서 원점을 만들어놨습니다. 와, 이 한 골로 조규성은 그간 당했던 안티팬들의 조롱을 입 다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 빠지죠. 이건 딱 2002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한국 쪽으로 완전 기울어져서 연장전이지만 한국의 승리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장에서도 이놈의 사우디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이 이어지는데 코너킥에서 김민재 헤딩과 이강인의 강력한 슈팅을 또다시 연달아 선방해내면서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봐요? 승부차기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어차피 하늘이 정해놨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축으로 시작을 했고 조현우가 방향을 잡아내면서 선방을 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흥민이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양팀 모두 2번을 성공시킨 후 이제 3번째 사우디의 순서가 됐는데 와, 조현우가
완벽하게 방향을 읽으면서 막아내버렸고, 그 다음 네 번째에도 또 막아내버리면서 한국의 8강 진출이 코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키커는 황희찬. 황희찬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페널티킥을 맞기도 했었죠. 우측 상단으로 대포 슈팅을 쏴버리면서 경기 종료! 네,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칠 일 맞을까요? 네, 다행인 건 맞고 이제 호주를 상대하는데 첩첩산중입니다. 체력적으로 호주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고, 한국의 경기력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하고, 한국은 이제 10명의 경고를 받으면서 살얼음판을 걸어야 합니다. 네, 이거 극복하고 4강 갈 수 있나요? 네, 아니 우승 가능한 건가요? 이제부턴 실력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태극전사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